네. 자, 봅시다. 본문 3사 교체. 일단 빠르게 검사만 할게요. 얘는 왜 채점을 안 했냐? 또 지난번에도 어디 보면 빼먹었었잖아, 채점. 저요. 그리고 끝나고 하고 나한테 검사 받고 와라. 패스 해보고. 아직 다 못 풀어서 채점을 안 한 거야? 풀긴 다 풀었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숙제한 거랑 그 다음에 테스트 본 거 피드백은요 이따가 제가 수업 끝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만 좀 빠르게 할게요. 자, 그럼 봐봐. 봐봐. 어우 무거워라. 저기 뭐야 내신 전에 했던 거 다 떼도 돼요. 무거우니까. 아니 떼도 돼. 괜찮아. 내는 거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뭐가 힘들어. 들고 다니는 게 더 힘들겠다. 맞지라요? 지금 끝나고 이따가 내가 끝나고 어차피 다 개별 분석 할 거예요. 그럼 30분간 늦게 끝나요? 더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더 늦게요. 어. 총 몇 분이요? 그거는 개인의 성취에 따라 다르죠. 왜? 가는데 어디를? 그거야. 6시까지 6시 전에 끝나죠? 몰라요 저도. 아니 근데 나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거야. 이거. 채점은 다 못한 거야지? 네. 나가서 해야 돼. 못 푼 문제도 있네? 못 푼 거야 안 푼 거야? 네? 안 했잖아요 여기. 아, 네. 그러면 숙제 한번 좀.
친구를 왜 네가 풀어? 친구가 아니라. 전문 용어 쓰지 마. 씨. 저는 좀 자기가 나이가 좀 그렇대? 제가 운동하는 겹쳐서 쓰지 말고 아래다가 써. 아래다가. 여기다 하고 이게 한 거야? 아, 보통 우리가 땡땡태라고 하는 것들은 저기 뭐야 동사에서 땡땡태라는 말을 많이 쓰고 보통 이제 준동사는 땡땡형이라고 많이 말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땡플러스는 오브가 있어야 돼요. 수고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정사 시제 부분 좀 많이 돼요. 시제는 어법으로 많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연장의 뜻을 읽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 봤을 때 어법 첨삭반이 좀 걸리긴 해요. 우리는 몇 채점이 안 되죠? 저거는 그러니까 여기 하고 얼마 안 되니까? 채점 다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전달할 게 있습니다. 좀 이거 채점하면서 전달할게요. 여러분 화요일 날에 그 테스트랑 자습할 때 시간 일찍 깼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 이거 왜 안 붙여놨? 왜?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1시간 반 안에 몹쓸 분량을 줄게요, 제가. 참고로 하나 말하는데 우리 월수원반 주요코들 있잖아요. 어제 와서 어제 걔네가 또 하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11시에 왔습니다. 8시 반에 와서. 이번에 잠시만요. 맞아, 이거 하고 얘기할게요. 이게 뭐야? 물어보지 마. 이렇게 넘어가서. 아니 그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니 너무 늦잖아. 어차피 수업할 건데. 지난번에는요. 지난번과 제가 이번 내신 대비해서 가장 달리 할 건 뭐냐면요. 첨삭이에요. 첨삭. 여러분들 첨삭. 지금 이제 우리 월수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 친구들은 이제 좀 첨삭을 좀 나눠서 이제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목토에 여러분이 오면은 화요일날이 여러분이 이제 그 자스민 테스트를 하고 목요일날에 이제 중간 타임에 수업을 하잖아요. 7시에서 8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이제 오늘 이 마지막 타임이 되는데 그럼 여러분한테는 시간적으로는요 사실상 제가 첨삭을 해줄 수 있는 게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니네가 화요일날 10시에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너네들 싫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수업이 있는 날에 좀 첨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아마 제가 목요일날인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마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요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첨삭을 좀 할 거고요. 첨삭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 주간 했던 이제 숙제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첨삭입니다. 이 첨삭이 이제 되는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숙제나 테스트를 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첨삭이 빨리 끝나요. 근데 여러분이 질문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놓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하나씩 물어봐야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게 나 하나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창영이 하고 있어. 뒤에서 지범이가 책 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창영이가 예를 들어서 체크를 안 해왔어. 그럼 내가 일일이 다 물어봐야겠네? 딴 친구들도 다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번 시험에서의 핵심은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는 게 포인트야. 특히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자, 이걸 알았어요. 알고 끝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오케이? 이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지난번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 더 낮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2학기는요. 전통적으로 성적이 원래 평균 점수가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당연히 수업 끝나고 일찍 가기를 바란다는 걸 왜 모르겠냐? 야 나도 가고 싶어. 나도 토요일인데.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내신 대비 이제 초반 기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전보다는 저는 더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조금 더 이제 인원은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최대한 개별 한 명 한 명이 저는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모두 고르게 최대한 제가 좀 첨삭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첨삭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좀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건지, 뭘 어떻게 이제 할 건지, 뭐 공부법이 됐든 아니면 이 문제 풀이법에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체크가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만 제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첨삭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항상 제가 숙제 부분에다가 별다른 얘기를 안 해도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과서 아마 본문 3 좀 하나 말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었죠 여기? 몇 페이지예요 혹시? 7페이지. 7페이지? 7페이지에 혹시 어디였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여기? Was it possible? 여기 할 차례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여기서 끊었던 게 아마도 그 전에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필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문제점. 그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점은 아니었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나가니까 행선지도 모르고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누군가 케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케어기버가 필요한 상황이야. 근데 케어기버가 24시간 감시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갈 때 뭔가 나에게 그 케어기버한테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센서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근데 그 아이디어를 재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또박또박하는 마치 남학신 걷는 소리 마냥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은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 근데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케어기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싹 다 깨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그때 봤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했었죠. 그 리차드 얘기와는 다르게 원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시행착오보다는.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Was it possible? 가능할까? 투부정사 이하가 가능할까? To send some kind of signal.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게 가능할까? 오로지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이냐? You want it to wake up. 너가 깨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특정 신호를 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잖아. 특정 사람에게만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there must be some sensors for this purpose. 이 목적을 위한 몇 가지 센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how could the signals be received? 이 신호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케네스의 사고가 가속화되기를 시작했답니다. 계속 이제 얘는요 브레인스토밍을 한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 본 건 아니야. 리차드는 직접 몸으로 부딪혔다가 실패하고 부딪혔다 실패하고 이런 거였잖아. 근데 케네스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를 계속 한 거야. 처음에는 소리가 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런 다른 사람들도 깨워. 그러면은 특정 사람만 깨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계속 이제 사고를 하는 거죠. 사고를요. 자, 그래서 그 사고의 중간 과정이 없고요.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그냥 came up with 했다. 생각해냈다. 그냥 이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중간 과정은 몰라요.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put up with, come up with, catch up with 3개 했었죠? 복습 좀 해보자. put up with. 견디다. come up with. 생각해낸다. 자, catch up with. 따라잡자. 됐어요? 3가지. 자, 그는 마침내 장치를 생각해냈는데 어떤 장치냐? Subway sensors in the heels. 그럼 발꿈치에 센서가 달려있는 양말 그리고 스마트폰 working as a monitor. 여기서 working as a monitor가 앞에 있는 스마트폰 수식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니터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냈답니다. 이 2가지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일단은 할아버지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조건이 꽤 많아요. 언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불편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야? 특정 사람한테만 신호가 와야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 조건이 좀 빡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은 힐에다가 센서가 달린 양말을 붙인 거야. 그럼 이거 뭡니까? 할아버지의 불편함을 해소한 거죠. 그럼 4가지 중에 하나 해결됐어. 자, 그 다음에 2번째, 모니터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아마 이제 뭐 여기에서 본문에서 직접 다루진 않지만 GPS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니 이게 발바닥에 센서가 있는데 이게 뭐 카메라로 뭐 작동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아마 GPS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조건이 혹시 이어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The sensors. 자, 센서가 had to be thin, 얇아야 했대. Enough to be comfortable on the bottom of foot. 그러니까 그 발꿈치에 닿아도 편안할 만큼 충분히 얇아야 했답니다. 당연하죠. 불편하면은 못 걸어 다니시죠. After tries with several different materials. 자, 여러 다른 재료들과 함께 시도한 끝에 그는 end up with a film sensor 나왔는데 여기 너네가 아마 빈칸 부분에서 많이 틀렸을 거야. ended up with가.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 원리를 먼저 설명해 줄게. 여러분, end of ing라는 표현이 있어. 해서 어떻게 하냐? end of ing. 이거 동명사 쪽에서 나오는데 몰라 아무도? 결국 뭐뭐 하게 되나요? 됐어? 이렇게 해서 그래. 근데 여기는 ing가 안 나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요 생각보다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분사구문에서도 빈 생략하고요. 뭐 더비교급에서도 비동사 나오면 생략하고 이게 비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end up being with가 된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원래 됐어? 근데 얘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being이 생략돼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직역을 하면은요 결국 being 하게 되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being이라는 거는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뒤에 with가 나왔으니까 뭔가를 가진 상태가 되다가 되는 거야. 직역을 하면. 오케이? 결국 뭐뭐를 가진 상태가 되다. 됐죠? 그러면은 그는 결국 필름 센서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야. 직역을 하면은. 그럼 필름 센서를 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게 뭐야? 아, 필름 센서를 쓰자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에 뭐라 나와 있어? 결국 필름 센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는 결국엔 필름 센서를 쓰기로 한 거야.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Operating with a small battery. 작은 배터리로 작동하는. 여기서 센서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니까 IN정을 쓴 거고, operate는 자타동사가 둘 다 되거든?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동사. 작동시키다가 아니야. 작동시키다가 아니라 그냥 작동하다야. 작동하다. 그러니까 능동형인 ing를 쓴 거다. 됐냐? 자,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Next. 자, 그러면 하나 해결됐어. 어떤 거? 할아버지의 불편함 해결된 거야. 그럼 내가 아까 그 목록을 다시 한번 쓰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는 그 이제 문제점은 아니고 그냥 목록을 써볼게요. 할아버지가 걷는데 불편하면 안 되는 거죠. 불편하면 안 돼. 첫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언제 나가는지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그 특정 사람에게만 신호를 보내야 한다. 됐어? 이 네 가지 조건이야. 네 가지 조건. 이게 모두 충족해야만 할아버지를 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좀 올바르게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일단 이거 해결됐죠. 할아버지가 걷는데 불편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필름 센서로 해결한 거죠. 그럼 그 해결책도 써볼게요. 필름 센서예요. 필름 센서. 자, 이거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나온 거야. 하나. 아까 전에 거시적인 거 나왔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South with sensors in the heels and smartphone working as a monitor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요 내용 나온 거예요. 요 내용.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발꿈치에 센서 같은 양말이라는 거 하나 나왔고요. 이제 요 내용 나와야겠죠. 그럼 요게 이제 뭘 해결해야 돼? 얘네를 해결해야겠네요. 됐어요? 얘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지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Next. 다음으로 He studied programming. 자, 그 프로그래밍을 연구했어요. To code an app.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어떤 앱이냐? That would transform a smartphone into a monitor. 스마트폰을 모니터로 변형시켜주는 앱이랍니다. 됐어요? 그럼 모니터로 변형시킨다는 건 결국 뭐냐? 모니터는 보는 거잖아요. 뭘 보는 거겠어? 할아버지의 위치겠죠. 그러면 이거 해결됐겠네요. 그렇죠? 뭐를 통해서요?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니터로 작동하는 스마트폰이죠. 더 정확하게 쓰면 스마트폰 앱이죠. 스마트폰 앱. 됐어? 이걸로 해결한 거죠. The system Canis eventually created. 자, 캐네스가 결국에 만들어낸 이 장치가 worked. 자, 작동했답니다. As it was supposed to. 여기 잠깐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분 해석 테스트를 봤는데 내가 여기에 밑줄 쳐놨었거든. 여기에다가. 근데 아마 이거 틀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옆에 써 있는데요. be supposed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직역을 해볼게. 여기 be supposed to 뒤에 원래 동사 원형 써야 되거든. 근데 동사 원형이 생략돼 있지. 왜? 얘랑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고 써 있어요? work가 생략돼 있다고 써 있는 거 보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뭐냐? 시스템이야, 시스템. 이거. 됐어? 캐네스가 결국에 만들어낸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내가 직역을 해볼게. 캐네스가 결국에는 만들어낸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로 되어 있었던 대로 작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직역을 하자면. 그럼 여기서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할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작동해야 돼. 얘는 이렇게 작동하기로 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예상한 대로 작동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의역이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의도되었던 대로.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야. 예상한 대로.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ever supposed to라고 썼는데요. 사실 이거 expected로 써도 돼요. 예상했던 대로. 같은 의미잖아. 그쵸? 작동하기로 예상되었던 대로 작동했다고요. 그쵸? 똑같은 말이 나와. 자, 이어서 볼게. What is grandfather started to work? 자, 그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을 때 그 센서가 sent signals, 자, 신호를 보냈답니다. To the paired smartphone raising on our. 자, 여기도 잠깐 볼게. 오늘 어법 테스트에 아마 이 부분이 나왔을 거야. 제 기억으로. 요 raising 부분 나왔을 거야. 자, 근데 어제 우리 월수 분반할 때 여기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미리 말해준다. 여기서 raising은 정체가 뭘까요? 분사 구문이거든. 분사 구문.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질문할게. 첫 번째는 왜 분사 구문을 썼을까라는 거고요. 왜 분사 구문을 썼을까? 두 번째는 왜 ing를 썼을까라는 거예요. 자, 왜 분사 구문을 썼을까요? 좋은 얘기했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장의 동사는요. 여기 started 나와 있고요. sent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게 어떤 거야? when이죠. when이랑 접속사가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수식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때요? 또 문장 끝났죠. 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동사를 쓰려면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니죠.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뭘 쓰냐? 준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준 동사 중 하나인 분사 구문을 써준 거야. 됐어? 이게 분사 구문을 쓴 이유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럼 분사 구문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능동을 썼느냐? 이건 더 쉽죠. 뒤에 목적어 있잖아. 목적어 있으면 뭐야? 능동이죠. 해석을 해봐도 어떻습니까? 여기 이 raising에 대한 주어가 더 sensors란 말이야. 그럼 sensor가 알람을 울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얘들아. 이 raising을 이렇게 쓰고 싶어. ed로 쓰고 싶어. 내가.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얘를 raised라고 나는 쓰고 싶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럼 어디 다른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바꾸면 될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 거의 다 왔는데 분사 구문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raised로 쓴다는 건 뭐야? 얘랑 병렬 구조로 만들고 싶다는 거야. 여기 동사잖아. 과거형 동사잖아. 그럼 얘도 과거형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떤 거? 그렇지. and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이러면은 raised로 쓰는 게 맞는 거야. 그럼 낚시하기 좋겠네? 학교에서 시험 낼 때? 어떻게 내면 될까? raised로 써놓고 밑줄 쳐놔. 근데 앞에 and를 써놓는 거야. 근데 니네가 앞에 and를 못 봐. 이거 raising이었는데 틀렸네? 이렇게 골라버린다고.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에 맡기지 말라. 맡기지 말라. 됐죠?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이런 쪽에서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의외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법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주어 나오고 동사 1번 콤마 찍고 동사 2번 콤마 찍고 and의 동사 3번 이렇게 그냥 단순한 나열식 구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만한 게 기껏해야 이거 병렬 구조 정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니네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설명해 줄게. 잘 봐봐. 얘는 당연히 어법상 맞겠죠? 얘가 지금 and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 주어, 동사 1번, and, 동사 2번, 콤마, 동사 3번 이렇게 썼어. and를 여기로 옮긴 거야. 얘 어법상 맞을까 틀릴까? 아래 거는 틀려요. 얘는 틀려. 왜냐면 우리가 여러 개를 나열할 때 and를 맨 뒤에다가 쓰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콤마는 and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근데 and가 이미 앞에 나와 있고 얘네 둘을 병렬로 연결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둘이. 그럼 여기에서의 콤마는 and의 역할이 되느냐? 안 돼요.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그럼 얘 어떻게 써야 돼? 분사 구문으로 쓰는 거야. 됐어? and의 위치를 앞으로 옮겼더니 뒤에 거가 분사 구문으로 바뀐다. 됐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출제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옮겨놓고 여기다 ing로 바꿔놔. 또는 동사를 그대로 써놔. 이렇게 3번 해갖고 밑줄 딱 쳐놓는 거야. 어법상 많이 틀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풀겠냐? 이거 동사로 나왔었어. 맞아.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거야.
어법적 원리를 몰라.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거 본문에 나왔었던 동사인데 이거 어법상 맞아.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맨날 어법에서 틀려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법상의 근거를 작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똑같이 안 나오거든. 됐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자,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했을 때 센서들이 신호를 보낸 거야, 페어드는 연결된 거야. 우리 페어링이라는 거 들어봤죠? 스마트폰에서. 그거야. 연결된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냈어. 그래서 알람을 울리겠대. 그러면 뭡니까? 이거 해결됐네요. 언제 나갔는지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결을 해서 결국에 이것도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뭐가? 센서가. 아이고, 잘못 썼다. 죄송합니다. 센서, 스마트폰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알람 울리게 한 거죠.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얘들아,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얘도 해결된 거 아니야? 특정 사람에게만 신호 보낸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갈 거야. 그렇지? 그럼 자동으로 해결되네요. 자동. 됐냐? 그럼 네 가지 다 해결됐네. 됐어? 문제가 됐었던 것들 네 가지 다 해결됐네. 끝났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스마트폰은 작동했습니다. as a monitor, 모니터로써요. 해처리야. Showed his grandfather's movements. 그의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모니터로 작동을 했답니다. 근데 뭐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게 솔직히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설명이 없어서요. 제가 말한 뭐 GPS의 원리인지 아니면 뭐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보여줬대. Kenneth의 sensor socks는 were recognized, 인정하단데 수동태니까 인정받았다. 뭐야? 과학 경진대회? 겨우? 노벨상감인데 이 정도면? 네, 아무튼간 여기서 인정받았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케네스의 얘기였나? 좀 더 나와 있네요. 한 문장 더 있네, 한 문장. 여기까지가 케네스 얘기인데 좀 이상하게 끊겼네.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He planned to improve the device. 그는 이 장치를 개선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hand it out. 여기서 hand는 improve랑 짝이다. plan이랑 짝 아니야. 그것을 나누어 주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우리 이제 hand it out 별거 아니지만 이 곱살이 낀 거 잘 보시고요. 이 뒤에다 쓰면 안 되죠? hand out it은 안 된다. hand it out만 가능하다. 자,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as needed, 필요로 되는. 자, 필요로 되는 알츠하이머의 환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해결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케네스행이 끝났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내용 총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 본문에서는요 주제 제목 쪽을 원래 잘 안 냅니다. 그렇게 잘 안 내요. 왜냐면 쉽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근데 지금 이 7번 본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관찰에서 창의성으로 간 거죠. 둘 다 공통점이 나왔죠. 리차드도 관찰에서 창의성이 발전됐고요. 그리고 여기 그 케네스도 관찰에서 창의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두 내용을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는 방금 전에 내가 말했던 거겠죠. 관찰을 통해서 위대한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와 케네스는 try to draw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draw,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관찰에서부터요. 나왔죠? 그리고 turn them into reality.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죠.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만들어냈답니다. 현실로 바꿔냈대요. 얘들아, 창의성을 현실로 바꿨대요. A를 B로 바꿨대. 창의성을 현실로 바꿨다는 거는 결국에는 실현하다 랑 똑같은 거죠. 실현한다는 거죠. 실현한다는 게 뭡니까?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realize요. realize. 됐어? 얘는 이제 타동사로 쓰이고, 그럼 우리가 수동 버전으로 실현되다라고 쓴다면요. 우리가 보통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come true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공통적인 게 본문에 없습니다. 본문에 없어요. 실현되다의 뜻 없고요. 실현되다의 뜻, 실현하다의 뜻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의성을 현실로 바꿨다라고 지금 약간 풀어서 설명 나와 있는 거야.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뭐야? 이거야, 이거.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리처드의
주의 깊은 관찰입니다. 라이언의 행동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결국에는 평화를 가져다 줬죠. 그의 마을에다가요. 별 내용 없고요. 케네스의 관찰이 그의 할아버지가 거니는 거야. 이거는 잠깐 보자면요. His grandfathers가 의미상주어다 이거. 여기가 이제 목적어야. 전치사의 목적어. 됐어? 동명사 목적어 나온 거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거야. 해석할 때는 그냥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돼. 그의 할아버지가 거니는 것에 대한 케네스의 관찰. 됐죠? 케네스의 관찰이 뭐로 이끌었냐? 장치의 창조로 이끈 거야. 근데 어떤 장치냐? That helps people with Alzheimer's라고 나왔으니까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장치의 발명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결국에 이 둘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관찰에서 창의성으로 연결됐고 창의성을 실현시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If you observe your surroundings with fresh eyes, 너가 관찰한다면 너의 주변을요 신선한 눈으로. 야, 신선한 눈으로 한다는 게 여기서 신선한 눈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 신선한 눈이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막 눈 갈아 끼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신선한 눈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시각이겠죠. 새로운 시각. 그럼 새로운 시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관점. 됐어? 관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관점. 됐나요? 그럼 관점은 뭐야? perspective죠. 됐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본다. 됐죠? Something great can happen. 뭔가 위대한 무언가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보던 대로 보지 말라는 거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다른 시각으로. Try 한번 해봐.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What might come of it? 그것에서 무엇이 올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됐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즉 새로운 시각으로 주위를 관찰하는 것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가 알겠느냐? 일단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제 끝난 겁니다. 됐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제가 본문 1, 2번이랑 3, 4번을 다 정리하면서 했고요.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일단은 원래 교과서 본문은 일치불일치가 원래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이 본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나름의 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착오의 절차가 있었고요. 어떤 원리적인 절차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결했고 저렇게 해결했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하기에 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서술형으로 내면 좋냐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낼 때 요약형을 낼 때 요약형 긴 버전으로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빈 칸 한 대여섯 개 쪼가놓는 거. 됐어? 이런 식으로 시험 내기 되게 좋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어떤 걸 뚫어도 돼요. 이건 진짜 출제자 마음이거든요. 됐어?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 본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모의고사를 좀 볼 건데 시간이 좀 뭐하네. 좀 쉬었다 할까? 네.
안 해쳐주겠잖아. 싫어. 언니한테 맞았어. 안 부르는 거 맞았어. 아, 싫어. 아, 김승다고. 승우. 그런 때문이야. 약간 말했어. 소리 치고. 이게 잘못 받았어. 어제 내가 받았어. 이거 그 얘랑 이거 하는 보이지? 아, 우리가 지는 것만 나보다 먹고 있어. 우리가 이거까지 하고. 아, 팔까지 봤어야지. 손 크기 봐. 손 크기부터 봐. 아, 손 이 부분이 제일 아픈데. 약간 살껍질 빠진 느낌인데. 아, 뭐? 아, 땡겨. 땡겨. 아픈 게. 야, 나한테 많이 뽑아가지고. 그냥 손이 큰 거야. 아니, 그냥 손 그냥 존나 커. 나 그냥 손 봐. 그게 개 무섭다. 너무 무서워. 청년은 내 광대 공부 좀 해줄 거야. 너무 좀 필요할 거야. 그냥 이거 들어서 네 머리가 작은 거야. 그러네? 네. 창민이 집 갔는데 창민이 침대 놓고 창민이 날 덮치다가 개무섭다. 이러면서 덮치다가 잠깐만. 너 난시냐? 난시인데 그래? 이상한데. 근데 쌍둥이 중에 제일 이상했어. 날 쉬었어. 모의고사 볼게요. 왜
자, 19년 고1 6월 모의고사 31번 하겠습니다. 이 글이 이제 좀 전형적인 어떤 류의 글이냐면요. 일단 글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통념 반박류의 글입니다. 요 구조예요. 이 글의 구조는요. 제가 뭐 정규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했던 건데 통념은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 생각이라는 건데 이 일반적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뜻은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이 통념이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스라고 해요. 미스. 우리가 보통 미스하면 신화라고 많이 알고 있죠. 신화라고 해석을 하면 초딩이고요. 우리 고딩이잖아. 미스를요.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거 없는 믿음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 미스를 이제 먼저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반박이 뭐가 되냐?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전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웬만한 문제들은요 전부 다 주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낸다 했어요. 빈칸이 됐든 뭐 대입하기 됐든 요약이 됐든 전부 다 주제를 기반으로 냅니다. 따라서 주제가 어디에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보통 빈칸 문제를 출제할 때도 요 주제 부분에다가 빈칸을 뚫고요. 문장 삽입을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주제에다가 뚫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죠? 부연 설명은 당연히 뭐야? 반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됐어? 사람들은 뭐 선풍기 틀고 나면 죽는 줄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 내가 실험해봤다.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내용 패턴이. 그러면 반박을 하는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 however나 but이나 yet이나 in fact나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찾아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네 번째 줄에 있죠. however 나와 있죠.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반박이야. 됐어? 여기가 반박하는 부분. 즉, 네 번째 문장이 뭐야? 글의 주제가 된다. 됐어?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은 creativity하고 나온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처음에 통념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미리 말하고자면. 자, 그러면 어떤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지금은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아는데 선생님, 우리가 그냥 지문을 읽을 때 이게 통념 반박류의 글인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렇죠? 자, 통념류의 글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미스 같은 표현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잘 나와요. think, consider, guess, believe 막 이런 단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뭐가 나왔죠? consider 나와 있죠. 됐어? we consider.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일반적으로란 말도 나왔네. 대놓고 usually라고. 됐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생각 써놨잖아. 이게 뭐라? 통념이라고. 통념.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차이성은 능력이래. 어떤 능력이야? 우리가 보통 간주하는데 고유하게 인간적이라고. 됐어?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야?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통념이.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 그러면 이거를 보자마자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 인간만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됐어?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누가 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나오겠죠. 그게 어디에 나올까? however 이하에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일단은 이 뒷부분은 통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장까지는. 한번 볼게요. For all of human history. 자,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요. 우리는 have been 뭐에 왔냐면 the most creative beings on earth. 지구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존재였다. 요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이야. 이어서 세 번째 문장. Birds can make their nest. 자, 새들은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고요. And 개미는 can make their hills. 그들의 개미탑을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s close to the level of creativity we humans display.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come close to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건 뭐냐? 뭐뭐에 가까이 가는 거야 말 그대로. 됐어요? 어디에 근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no가 붙었잖아. 그러면은 부정주어니까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면 동사를 부정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지구상에 어떤 다른 종들도 접근하지 못했다. 됐어? 접근하지 못한다. 됐죠? 뭐에 접근하지 못한다? 창의성의 수준에. 어떤 창의성의 수준이야?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성의 수준에.
그럼 결국 이 문장, 이 but 이하가 말하는 문장이 뭐야? 인간이 창의성 짱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계속 뭘 말한 거야? 창의성이란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어디은 저기 뭐 이런 나부랭이들이 어디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however가 나왔네.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나 just in the last game, 자 불과 10년 만에 우리는 습득해 왔대요. 능력을. 어떤 능력? To do amazing things. 놀라운 것을 할 능력을 습득해 왔는데 뭘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요. 뭐와 같이? 로봇을 개발하는 거와 같은. 자, 로봇을 만드는 거와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답니다. 이게 뭐랑 상관이 있는 걸까? 이게 뭐랑 상관이 있는 걸까? 이게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뒷내용을 보면 왜 이 artificial intelligence 붐이라고 나왔거든요. 바로 요겁니다. 됐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예요? 앞을 짜다시 가면 AI죠, AI. 인공지능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반박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만이 고유하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이 컴퓨터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뭔가를 만든 거의 대표가 뭐야? 로봇이야, 로봇. 근데 그 로봇 중에서도 뭘 만든 거야? AI를 만든 거야. AI라는 건 뭐야? 사람이 창조해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냐? AI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지 않겠냐? 됐어? AI라는 것 자체 개념이 뭐야? 아니 인공지능 아니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뭔데? 지가 뭔가를 판단을 해갖고 자기가 뭔가를 행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 저렇게 하면 낫겠다. 이게 인공지능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예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일반 로봇은 어떨까? 일반적인 너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혹시 그 로봇 청소기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봇 청소기가 과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로봇은 어떨까요? 일반적인 로봇은 그냥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만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됐어? 얘가 막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나름의 인공지능은 있죠. 이렇게 툭 부딪혀. 그럼 피해. 뭐 이런 거는 있겠지. 근데 이건 인공지능이라고 하긴 뭐하죠. 왜? 부딪히는 상황이 됐으면은 다시 바퀴를 돌려서 간다. 그냥 이 패턴이잖아.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부딪혔어.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로봇 청소기가 갑자기 로봇팔이 나와서 얘를 막 밀어버려. 이러진 않잖아. 그렇잖아. 이런 게 어찌 보면 창의성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AI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 뭐야? 창의성이란 거는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AI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볼게요. 2010년대에 Artificial Intelligence의 붐이라는 건 막 급격하게 뜨는 걸 말하는 거죠. 발전이라고 할게요. 급속한 발전. 2010년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컴퓨터는요 현재 여기서 recognize 또 나오네. 아까는 인정하다였는데 여기서는 인식하다다.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 그리고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전화를 받아줄 수도 있고요, 시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수를 이길 수도 있답니다. 어떤 뭐에서냐? At the world's most complicated board game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보드 게임에서요. 뭐 바둑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체스인가? 어쨌든가 그런 거에서도 이길 수 있답니다. To name a few things 하면요. 여기서 name은 그냥 이름을 대다, 언급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야. 그냥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AI라는 게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예시가 나왔는데 이 5개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의 예시가 되는 거야. 됐어? 지금 이것들 이게 전부 다 뭐야? 창의성 발휘의 예시야. 됐어? 얼굴을 인식하는 게 과연 단순한 패턴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잖아. 그렇지? 언어를 번역하는 게 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구글 번역기가 되게 허접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팝하거나 구글 번역기 같은 걸 보면은 되게 정교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게 다 AI로 되는 거예요. AI. 왜 그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뭐야 애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막 야미정이라고 하냐? 막 허엽다 막 이렇게 쓰잖아. 뭐 귀엽다 대신에. 근데 이렇게 써도 번역기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다 이제 AI가 이제 어떤 이 글자체를 인식해갖고 이걸 번역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의성 발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All of a sudden, 갑작스럽게 we must face the possibility that our ability to be creative is not unrivaled 라고 나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요 부분에서 낼 만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에서 근데 사실은 빈칸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31번이니까 이미 빈칸으로 나왔었겠죠, 문제가. 그래서 빈칸으로 또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21번에 해당하는 밑줄 추론. 밑줄 추론으로 내기 되게 좋아 보입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창의적인 우리의 능력이, 즉 한마디로 말하면 창의력이죠. 창의력이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not이 있고요, unrivaled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중부정이에요 지금. 됐어요? 그래서 또 내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unrivaled를 어휘로 출제하기도 괜찮아요. 어휘로. 됐어요? 어휘로 출제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unrivaled니까 경쟁자가 없는이겠죠. 근데 경쟁자가 없지 않다로 해석해야겠네. 됐어? 그럼 경쟁자가 없지 않다는 건 경쟁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잖아. 됐어요? 이중부정이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걸로 어휘 잘 냅니다. 다시 창의력이야. 한마디로 창의력이 경쟁자가 없을 가능성에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에 우리는 직면해야 된대요.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보자. 야,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이 뭔 말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AI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비빌 만한 개체가 있었나? 없었죠. 아까도 위에서 나왔잖아. 그 몇 번째 문장이었죠? 세 번째 문장이었나? 세 번째 문장에 보면은 But no other species on Earth come close 하고 나왔잖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력 수준에 도달한 개체가 없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창의성으로는 인간과 비빌 수 있는 개체가 없었어. 원래 없었다고. 근데 AI가 이렇게 창의성을 발휘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인간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창의성을 가지고 싸울 경쟁자가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경쟁자가 없지 않을 가능성이 직면하게 되는 거라고. 경쟁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여기서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이라는 거는 가능성까지 포함할게요. 경쟁자가 있을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엔 무엇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AI와 창의성을 가지고 겨루게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AI와 창의성을 가지고 겨루게 될 가능성이죠. 이거잖아, 이거. 쉽게 말하면. 됐어요? 이거를 또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더 이상 창의성은 그렇죠.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지막 문장 여기 대절 내용, 이 대절 내용이 사실상 주제를 다시 말하고 있는 주제 제 진술이 되는 겁니다. 주제 제 진술. 됐죠? 자, 그럼 결국에 이 글에 만약에 뭐 제목 같은 거를 말해봐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고유하게 인간적 특성이 창의성이란 건 고유하게 인간적 특성이 이제는 아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됐어요? 창의성이란 건 더 이상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제목, 주제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목 주제로 나오면은 사실은 쉽습니다. 31번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첫 문장만 읽어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첫 문장 뭐였어? 통념이잖아. 통념으로 뭐라고 나왔어? 창의성은 인간 고유의 능력이다라고 나왔어.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근데 이게 주제나 제목으로 나온다? 껌이죠,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죠, 쉽게. 그래서 대입학으로 내기에는 좀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 좀 낮아 보입니다. 난이도가 좀 낮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칸인데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31번이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밑줄형 추론으로 내기 괜찮고요. 아니면은 요 however 있는 부분, 요 문장이 이제 주제문이니까 요 부분을 삽입으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문장 삽입으로서.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인간이 짱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 내용 뭡니까? 컴퓨터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딱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삽입으로 출제하기도 좋습니다. 삽입. 됐죠? 자, 31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이어서 32번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다시 이렇게 32번은 지문이 좀 짧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장밖에 안 되네요.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There's a major problem with counting from zero. 자, 그러면 제로부터 0부터 숫자를 세는 것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대요. 자, 그럼 0부터 숫자를 세는 건 문제라고 지금 처음에 말했으니까 좀 정리하면서 가보자.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0부터 숫자 세기가 문제. 그럼 문제라고 했으니까 정말 쉽게 접근하면 마이너스라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죠? 그럼 왜 마이너스라는 거야?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아마 뭐 뒤에 나올 텐데 여기가 되게 길게 나오죠? 바로 예시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 0부터 숫자를 세면 문제가 되는가? 한번 볼게요. So determine the number of objects by counting. 자, 숫자를 셈으로써 대상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Such as 뭐와 같은 거냐? Determine how many apples there are on a table. 그럼 테이블에 얼마나 많은 사과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를 셈으로써 대상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모두 터치, 만져본대요. 그리고 또는 포인트, 가리킨다는 거야. 그 첫 번째 사과를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 됐어요? 그리고 나서 move on,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두 번째 사과로 옮겨가서 두 개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됐어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다는 거죠. Until 뭐 할 때까지? All the apples are counted. 모든 사과가 세어질 때까지. 됐나요? 어렵지 않죠? 아니 사과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 아들내미한테 숫자 세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 다 셌으니까 끝난 거죠. 이 얘기 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숫자를 뭐부터 세기 시작한 거죠? 1부터 세기 시작한 거죠. 1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1부터 숫자 세기가 얘가 일반적이라는 거야. 그쵸? 우리 일상에서. 근데 제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0부터 숫자 세는 거는 문제라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1부터 숫자 세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더 좋다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부터 숫자를 세. 그럼 왜 1부터 숫자를 세는데? 왜 0부터 세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 설명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0부터 숫자를 센다면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그 0부터 숫자를 셌을 때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근거가 나와야겠죠. 우리는 would have to touch nothing.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say zero, 0이라고 말해야 된대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우리는 would have to start, 시작해야 한답니다. touching apples, 사과를 만지기를요. 그리고 calling out, 외쳐야 된대요. 1, 2, 3 and so on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과가 예를 들어 4개 있어. 그럼 우리가 0부터 숫자를 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 사과가 이렇게 4개 있어. 그럼 4개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 이렇게 가리키면서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야. 됐어? 아니 뭐하러 0개를 세?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하러 0개 이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야. 0부터 세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애들이 사과 숫자를 셀 때는요 만져보고 가리키면서 센다는 거야. 근데 만질 것도 없고 가리킬 것도 없잖아. 그렇잖아. 0개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이어서 This can be very confusing. 이것은 아주 혼란을 줄 수가 있대요. 왜 혼란을 주느냐? There will be a need.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대. 어떤 필요성? To stress인데 여기서 스트레스는 강조하다의 뜻이야. 그럼 강조하기 위한 필요성이랍니다.
when to touch and when not to touch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져야 하는지 아니면 언제 만지지 않아야 하는지를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사과가 4개가 있어. 우리가 0부터 센다면요. 처음에 0 할 때는 뭐야? 만지면 안 돼, 사과를. 만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안 만져야 되는 거죠. 이때는 when not to touch죠. 됐어? 0개. 자, 1개. 이때는 만져야 돼. when to touch. 2개, 3개, 4개. 이렇게 가는 거잖아.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야 당연히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린 애기들이야. 막 3, 4살 된 애기들이야. 숫자 개념도 잘 몰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려줘야 돼? 0일 때는 만지면 안 돼. 1부터 만지는 거야. 애들이 과연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어. 그렇잖아.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어때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0은 왜 만지면 안 돼? 0은 없는 거야. 그럼 왜 0부터 세? 이러면 뭐라고 할 건데? 됐어요? 혼란이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0부터 세는 게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라고. 됐지?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 if a child 만약에 한 아이가 accidentally 우연히 touches an apple 자 사과를 만진다면요 while saying zero 제로라고 말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0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the total number of apples will be off by 1 그러면 사과의 총 개수가 off할 거랍니다. 없을 거래요. 한 개만큼요. 됐어요? 그렇겠죠? 0개, 1개, 2개, 3개 아 이거 총 3개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한 개가 빠진 만큼의 최종 숫자가 나오겠죠. 이러니까 혼란만 생긴다는 거죠. 끝이야. 엄청 쉽죠, 내용.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0부터 숫자 세는 거는 문제가 있다. 1부터 숫자를 세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글에서 나올 만한 거는 사실 요지로 뭐 출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문 자체 난이도가 워낙 쉽다 보니까 역시나 대입학으로 내기에는 좀 쉬워요. 내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다. 요지는 2가지 버전으로 다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은요. 0부터 숫자를 세면 마이너스다. 1부터 숫자를 세는 게 합리적이다. 됐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요지나 주제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출제자 마음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요. 지금 0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1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휘 쪽으로 출제를 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있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2번째 문장에서 한번 볼게요. 근데 어휘로 출제할 만한 게 딱히 보이진 않네요. 지금 여기에서 원래 왔다 갔다 하면은 내야 되는데 첫 문장에서 지금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어휘로 낼 만한 게 지금 안 보이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딱히 어휘로 낼 만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휘로 낼 만한 건 confusing? 이 정도밖에 없는데 뭐 하나 갖다 어휘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휘로 출제할 만한 거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만만한 거는요. 역시나 순서예요. 순서. 얘도 순서. 순서 서리이에요.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니면 대입학. 근데 아까 말했죠? 대입학은 뭐야? 난이도가 낮아요.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되니까 기준을 잡아가지고 순서나 삽입으로 낼 만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은 요 부분 여기 This can be very confusing. 여기는 낼 만하겠죠. 그럼 this가 가리킨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순서를 이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은 혼란을 줄 수도 있대. 그럼 이것이 0부터 세는 거야? 1부터 세는 거야? 0부터 세는 거잖아. 그럼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0부터 숫자를 센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야. 만약 0부터 숫자를 센다면. 됐어?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삽입으로 뭐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덩어리씩 끊어갖고 순서로 내도 됩니다. 여기 하나 끊고요. 여기 하나 끊고요. 여기 하나 끊어서 이렇게 끊어갖고 순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낼 만한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요약이나 이런 걸로 출제하기에도 사실 좀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약으로 출제한다면요. 항상 요약이라는 거는 글의 주제에다가 좀 부연 설명을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요약은요. 글의 주제는 뭐예요? 얘부터 세는 게 합리적이다. 얘부터 세면 문제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이유가 나왔잖아. 지금 이유가 그 이유가 이제 함께 들어가는 거죠. 이 본문 버전으로 말하면 부연 설명이 이유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요약문은 어떻게 쓰면 돼? 0부터 숫자를 세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뭐 효과적이지 않다.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런 용어를 써갖고 요약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요양문도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정도가 출제하기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번 봤고, 지금 시간이 10분가량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분 테스트본과 첨삭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진도를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33, 34를 이어서 할 거고, 그리고 우리 11월 모의고사 또 내지문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가서 배워갖고 진도를 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잠깐만요. 촬영을 좀 끊을게요.